자, 이제 2부에서 몇 개 텍스트 볼게요. 일단 고전시인데 고전시는 현대시랑 비슷해. 역시 상수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 똑같아. 상수,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정석 항상 있다는 거. 그리고 변수, 현재 상황인데 고전시일 경우에는 이 변수에 해당하는 키를 좋아하냐 불리냐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지. 그리고 이 좋아하냐 불리냐는 역시 정서와 밀접하면서 지향성 유무와도 접점이 있어요. 원하는 상태냐 원하는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 예컨대 가가 뭐 죽지랑 간데 첫 구절에 그리워함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얘는 불리겠지. 예상되지. 같이 있지 못하니까 그리워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서러워, 시름 이렇게 나와. 낭이여, 그리움 이렇게 나와. 얘가 이제 죽지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하면은 아름다운 뭐 얼굴 이렇게 나가는데 낭이여 이러고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시적 대상 라인이야. 이게 시적 대상 라인이야. 참고로 밑줄 친 뒤에 문제 나온 구역인데 다북숲 우거진 마을이라고 하는 해석이 뭐 힘든 공간이다 또는 무덤이다 이런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예컨대 있으리 이까도 잘밤이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잘밤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해석을 1각도 2각도로 가더라도 확실한 건 만나 뵙도록 하겠다라는 지향성의 변화가 없어. 이게 정서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했잖아. 지향성이. 이 사실은 변화가 없다는 거지. 네. 분리의 상황에서 만나기를 지향하는 거, 원하는 거. 나 텍스트 봐. 나 텍스트는 화왕가라는 건데 신화에게 나오고 임금을 위해서 화왕가를 노래했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진홍색, 연자색 꽃, 온갖 조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색황이 나오고 색황 어휘풀이 나오고 여자에 빠진 거 타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또 시는 상상하면 안 되고 연상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구역이야. 이제 비유지. 난 이걸 시어 선택과 배열의 원리라고 말하거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시어를 계열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 진홍색 꽃, 교태, 색황이란 말에서 밑줄 친 디귿에 염려했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 자, 그럼 시적인 화자가 원하는 상태겠어? 원하지 않는 상태겠어? 원하지 않는 상태지. 네. 염려했다, 걱정했다니까. 그럼 꽃, 교태, 색황의 라인을 얘는 염려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화환계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 한마디에 블라블라 하다가 훌륭해라 라고 하는 시적인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동한다. 그러니까 결국 설총 스승이 내용적으로 시적 대상이야. 그러니까 시적인 화자가 볼 때 얘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시적인 화자가 볼 때는 훌륭해. 염려해서 신하가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에 신라의 임금이 블라블라 바뀌었다. 이게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 그럼 끝이에요. 자, 두 번째도 봐봐. 가가 일행에 내 인 그리워해 이렇게 시작해. 자, 그럼 좋아하겠어? 불리겠죠. 그렇죠. 정사 예상되지. 그리고 접동세 이스타다, 어휘풀이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참고로 얘는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올모스트니까 거의 이퀄이니까. 그럼 접동제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 객관적 상관물은 정서로 간접한지시키는 소재가 돼. 자, 더 중요한 거는 분리야.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면 조화를 지향하는 걸 스탠바이 해보라고 했지? 네. 넋이라도 임과 한 곳으로 가고 싶어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지 못하니까 슬프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럼 슬프다 왜? 그리우니까 지금 같이 못 있어서 슬프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해 주셔서 다시 지향성을 드러내.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서 아니다, 거짓이다, 우기던 놈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의 말은 우기던 말이다,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기 자신은 과도 허물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해 주세요. 지향성을 드러내. 다시 분리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리워해. 가고 싶어라. 사랑해 주세요. 지향성.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 나에서는 어필하고 싶은 게 시어는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거미가 나오고 나비가 나오는데 나비는 여리여리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어는 암기하면 안 돼.
당장 거미야 부탁하고 부탁한다 그러지. 그러면 시적인 화자는 지향성을 드러냈어. 누구에게? 거미에게. 그리고 꽃 위 나비 나오는데 걸리게 해서 제 허물을 뉘우치게 하고 이렇게 지향성을 드러냈어. 그럼 거미에게 나비를 잡아달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 나비는 허물을 가진 놈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외우면 안 돼. 나비가 여리여리하다고 해가지고 아 얘는 긍정적인 소재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정리하면 정서 판단의 기준은 지향성이야.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 시험은 외우면 안 돼요. 자, 예. 3번 봐봐. 자, 다시 한번. 자, 좋아하냐 분리냐가 이제 고전 시에서 추가되는 이제 키였잖아. 그리고 만약에 분리의 상태면 조화를 지향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준비를 해야 돼. 일단 시에서는 상수 변수라고 했지. 이 변수 처지 상황과 유사한 게 조화 분리야. 조화 분리야. 그리고 만약에 분리가 되어 있다면 조화 지향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체크할 스탠바이를 해야 돼. 네. 자, 봐. 가 텍스트 같은 경우 귀걸에 어이풀이 나와 있어. 돌아가리라. 그럼 지향성이지. 네. 근데 갈 리가 없대. 말만 있고 없다는 거지. 근데 시적인 화자는 아니 가고 어쩔고 이렇게 얘기해. 지향성이지. 지향성이지. 청품 명월이 기다리니까 아니 가고 어쩔고 이렇게 지향성 나타내지.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자기가 간 상태야 안 간 상태야. 안 간 상태죠. 그러니까 분리의 상황에서 조화를 지향하게 나타나. 네. 얘는 나텍스는 강산 좋은 경치, 모양, 모습, 광경일 수 있는데 이미 좀 냄새가 나지. 분리 좋아일 것 같은 냄새 나잖아요. 네. 강산이 자연이 될 수 있겠지. 좋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나도 두고 논이겠다 이렇게 지향성을 드러내지. 조화. 그렇지 좋아져.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일 때는 흥겨움, 즐거움, 흥겨움이야. 이럴 때 만족감이야. 자, 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휘풀이가 많이 나와 있어. 근데 중요한 어휘풀이만 보게 되면 두 번째 동문, 괴관, 전려 이렇게 나오는데 괴관, 벼슬 그만두고 전려, 농사를 짓기 위해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블라블라 하는데 즐거움 이렇게 나와. 그리고 평생 이리저리 즐기다가 지향성을 드러내. 맞죠? 지향성을 드러내. 승화기진 하면 기 좋은 거. 승화기진 어휘풀이 있어. 자연의 순응이래. 그럼 조화에서 불리겠어. 좋아. 그럼 변수에 해당하는 시적인 화자의 처지 상황은 좋아지. 즐거우면 시가 나오는 거지. 그럼 좋아지. 뭐 이같이 즐거운 무엇으로 대하였으냐? 그럼 쉬운 말로 하면 이같이 즐거운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또 4번도 봐봐. 자, 가 텍스트가 국화가 나오는데 봄볕을 마다하고요. 마다하고는 원하는 거야? 안 원하는 거야? 와 이거. 봄볕을 마다하고. 나. 그치 봄볕 노 땡큐지. 네. 그래서 노지향이야. 지향하지 않는 거야. 그럼 네거티브 확률이 높은 거지. 최소한 봄볕은 파지티브할 이유가 없어. 시적인 화자가 볼 때 국화는 봄을 마다하는 거야. 노 땡큐 하는 거야. 그리고 시적인 화자는 국화에 대해서 내 볕이라고 얘기해. 그럼 사물을 인칭으로 표현하면 친밀감이야. 다른 말로 심리적 거리감이 없어. 하나 확실한 거는 시적인 화자는 봄볕을 마다하는 국화를 볕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지향성은 확실한 거지. 국화지. 자, 나 텍스트 봐봐. 두 번째 반가운 벗 이렇게 얘기했어. 반가운 벗. 아이야. 참고로 시는 기본이 내적 독백이야. 이렇게 아이야처럼 구체적인 청자가 등장하면 나올 수 있는 선택지는 대화 형식 중에서 두 가지야. 대화하는 듯한이야. 말을 건네는 듯한. 그리고 Q&A가 이루어지면 대화가 되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아이는 대답은 없잖아. 그죠? 네. 다도 비슷해. 어와 세상 번님내야 이러지. 시의 기본은 내적 독백이야. 근데 구체적인 청자는 번님내야 했어. 근데 얘가 대답은 없어. 그러면 이제 1번 각도로 가는 거지. 대화하는 듯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에서 북이 공명 하늘 마소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그래. 그럼 얘는 북이 공명을 원하는 거야, 노는 걸 원하는 거야. 그치? 그럼 내용상 대비가 되는 거죠. 대비는 정서상 대조라고 부르면 편리해요. 달리 말해서 지향성을 대비하는 거지. 얘는 북이 공명을 노땡큐 지향하지 않는 거야. 노는 걸 지향하는 거지. 왜? 이제 무덤이 나오고 백발이 나와. 그럼 젊은 거겠어? 늙은 거겠어?
늙은 거. 늙은 거지. 백발은 쪽은 늙음 쪽으로 가겠지. 무덤은 죽음 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뭐 죽는 거하고 늙는 거는 면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놀자 그냥. 이걸 싫어한다. 이건 좀 복잡한데 이렇게 볼게요. 자, 봄이슬 이은혜 나왔어. 자, 봄이슬 이은혜. 봄이슬 때문에 불어났대.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 시적인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나온다. 은혜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필하고 싶은 건 비유 연관성이야. 자, 불어나는 거는 생기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생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사수에 자라났다 이런 말이 나와. 자라났다, 불어났다, 자라났다. 자,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이게 부자라고 돼 있고 사수 보면 형제라고 돼 있어. 자, 근데 불어났고 자라났다 해서 한 젖으로 이런 식구가 있거든. 이것 때문에 자라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은혜 라인이 되는 거죠. 부자 관계에서 그다음에 형제. 그럼 형제는 부모 아래잖아. 그럼 이 형제들은 한 젖으로 은혜를 받아서 자라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불어났다 자라났다. 자, 그리고 다시 이수로 올라가면 임의 덕인데 제목이 군신이야. 그럼 여기서 임은 임금이겠지 뭐. 네. 그렇겠지? 3주에서는 부부 관계인데 함께 늙어 죽자야. 그럼 함께 늙어 죽자는 같이 있고 싶다는 거야? 빨리 떨어지고 싶다는 거야? 같이. 그렇죠. 그게 지향성이지. 그럼 부부 관계에서는 함께 늙어 죽는 걸 지향하라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오수는 부모인데 참고로 친구야, 친구. 신을 잊지 말라. 이거 그러면 믿음, 신은 믿음인데 믿음은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는 거죠. 이게 지향성이지. 참고로 뽕밭이 바닷물이 되어도는 이제 변수에 해당하는 거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지. 즉 네. 다른 말로 상황이 변했다는 거지. 변수에 해당하는 거지. 처지 상황이 변해도 이거를 잊지 말자. 신을 중요시 하는 거야. 맞죠? 이렇게 보면 끝이야. 오케이.